내가 내 결혼 생활의 마지막 장면을 본 건 손바닥만한 휴대폰 화면 속에서였다.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여의도 어느 빌딩, 형광등 불빛이 머리 위에서 윙 소리를 내며 떨고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랑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뒤섞여 흐르는 평범한 평일 오후. 팀장님이 시킨 보고서 마감 시간은 다가오고 커피는 이미 식어서 텁텁했다. 그때 내 폰이 진동했다. 민재의 밑줄 핀님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강민재. 인스타 라이브를 얼마나 자주 켜대는지 알림을 꺼두려다가 그냥 둔 채로 몇 달째였다. 대부분은 운동 루틴, 식단, 오늘의 동기부여 따위라서 나는 보통 무시했다. 그런데 오늘 알림 아래 뜬 시간이 눈에 박혔다. 라이브 시작 47분 전. 47분 전이면 그가 나한테 카톡으로 이제 운동 끄고 밥 좀 해먹어야겠다 라고 보낸 시간보다 훨씬 뒤였다. 분명히 이제 라이브 껐어 라고 보내놓고 가슴 안쪽에서 아주 작은 가시 하나가 쓱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별것 아니길 바라면서도 이미 알아버린 것 같은 느낌. 나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폰을 집어들었다. 무의식적으로 회사 모니터 화면을 최소화했다. 혹시라도 누가 뒤에서 보고 있을까봐. 인스타를 눌러 라이브로 들어갔다. 화면 가득 우리 집 거실이 떴다. 합정 쪽에 어렵게 전세 맞춰 들어간 투룸, 내가 퇴근하고 돌아갈 그 집. 보통 운동방송할 때 켜놓는 링 조명이 아직 켜져 있어서 거실이 이상하게 밝았다. 탄 냄새가 배어있는 베이지색 소파, IKA에서 세일할 때 샀던 낮은 테이블, 내가 혼자 골라온 몬스테라 화분까지 다 보였다. 그리고 화면 왼쪽 위 작게 떠있는 숫자, 실시간 시청자 5,237명,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았다. 오늘은 협찬받은 프로틴 소개도 하지 않는 날이라고. 오늘은 쉬는 날이야. 좀 누워있어야지 웃으면서 말하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런데 화면 속 민재는 쉬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거실을 계속 걸어다니고 있었다. 카메라를 의식하며 헬스장 가즈아를 외치던 그 과장된 텐션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위험했다. 어딘가 들떠있고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얼굴. 댓글창 위로 글자들이 미친 듯이 올라갔다. 야, 라이브 안 껐다고. 크크. 헐, 아직 켜져 있는데? 너 지금 생방이야. 민재야, 멈춰. 카톡 누구랑 하냐? 와이프 일하는 시간 아니냐 이거? 화면 속 민재 손에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진동이 올 때마다 화면 구석에 카톡 내용 미리 보기가 번쩍였다. 너무 빨리 올라가서 정확한 문장은 읽히지 않았지만 말풍선 길이만 봐도 알겠더라. 짧고 가벼운 대화가 아니었다. 어딘가 들뜬 농담과 이모티콘이 섞인 플러팅. 그는 벽에 기대어 서서 화면을 안 보며 카톡을 치고 있었다. 이마에 손을 올리고 머리를 쓸어넘겼다. 그러더니 벽걸이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만지작거렸다. 오늘 집에서 입고 있겠다던 낡은 트레이닝복이 아니었다. 헬스장에서만 입는 쫙 달라붙는 블랙티, 팔 근육이 더 잘 보이게 접어 올려놓은 그 소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입꼬리를 걸고 웃었다. 응, 지금 와도 돼. 오늘 와이프 야근이야. 그 한 문장이 스피커에서 아주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손에 쥐고 있던 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더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댓글창이 폭발했다. 와, 진짜 실화냐? 야, 이거 영화 아니지? 와이프 야근이라고? 민재야, 네 와이프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어, 이 인간아. 누구 오는 거야? PT 회원? 크크. 누구 오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니,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너무 오래 외면하고 있었던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버니, 버니짱, 헬스장 토끼. 버니, 밑줄, 리프트. 늘 민재 게시물에 가장 먼저 댓글 달던 그 계정. 화면 오른쪽 위 숫자가 다시 떴다. 실시간 시청자 5,802명.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이게 사고라는 걸 눈치채고 피냄새 맡은 상어떼처럼 모이고 있었다. 민재는 아직도 라이브 켜져 있는 줄 몰랐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잣말 비슷한 걸 했다. 아, 너무 티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냥 운 좀 알려준다고 하지 뭐. 혼자 웃었다. 내가 알지 못하던 얼굴이었다. 아직 나한테 들키지 않은 남자의 얼굴. 아직 사랑받고 있다고 믿는 여자의 남편이 지어선 안 되는 표정.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공기가 회사 냄새와 섞여 비릿했다. 그때였다. 카톡 알림이 떠올랐다. 이번엔 내 폰에서. 박 부장님, 지현 씨, 잠깐 나와볼래요? 나는 화면을 잠깐 멈춰놓고 손에 폰을 쥔 채 회의실 쪽으로 걸어갔다. 다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내가 나 자신이 아닌 것 같았다. 회의실 문을 열자 박 부장님이 서 있었다. 40대 후반, 늘 단정한 단발머리에 짙은 립스틱.
카리스마 있지만 가끔 딸 얘기 꺼낼 때는 눈이 부드러워지는 사람. 그 부장님이 지금은 휴대폰을 들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현 씨, 목소리가 이상하게 조심스러웠다. 이거 남편분 맞지? 화면에는 아까처럼 우리 집 거실이 떠 있었다. 내 화면과 똑같은 장면. 그러니까 부장님도 아까부터 그걸 보고 있었던 거다. 민재 씨가 아직도 라이브를 안 끈 것 같아 뭔가 좀 심각해 보여서. 부장님 시선이 내 표정과 화면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으면 당장 가도 돼. 회의는 내가 처리할게. 순간 목이 확 메었다. 그런 말을 해줄 줄은 몰랐다. 누군가 내 편이라는 느낌 아주 오랜만이었다.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내 목소리는 내 귀에 낯설게 들렸다.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천천히 다녀와. 나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어 화장실까지 갔다. 문을 닫고 안쪽 칸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플라스틱 잠금 장치가 깔깍 소리를 냈다. 손에 들고 있던 폰 화면을 다시 켰다. 라이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청자는 6,000명을 넘겼고 댓글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다. 야, 이거 뉴스 나가야 된다. 크크. 와이프 연락 좀 해줘라. 누가 저 사람이 와이프냐? 아이디 뭐냐? 헬스장 토끼 또 오겠네. 민재는 카메라 앞으로 좀 더 다가와 거울을 확인했다. 머리를 몇 번이고 만지다가 서랍을 열어 향수를 꺼냈다. 내가 제일 싫어해서 집에서 뿌리지 말라고 했던 그 지나치게 달고 무거운 향. 예전에 나한테 이거 뿌리면 싱글 같지 않아? 라며 웃던 그 향수. 그 향수를 그는 온몸에 뿌려대고 있었다. 야, 냄새 너무 나면 티나나?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래도 오늘은 좀 세게 가야지. 어디선가 벨이 울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카톡. 민재가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화면에 떠오른 미리 보기가 잠깐 카메라에 비쳤다. 버니? 지금 출발함. 커지는 하트. 나는 눈을 뜨고 있는데도 악몽을 꾸는 기분이었다. 그 순간 댓글창이 이상하게 바뀌었다. 누가 내 인스타 계정을 태그하기 시작한 거다. 골뱅이 JIHYN 밑줄 CHO. 이분 와이프라며. 와이프님 여기요 뀨요. 언니 이거 보고 계세요? 태그 알림이 연달아 떴다. 마치 수백 개의 손가락이 동시에 나를 가리키는 것 같았다. 아까까지만 해도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느낌이었다면 그때부터는 이상하게도 아주 또렷해졌다. 마치 누군가 형광등을 세게 켠 것처럼. 하나도 떨리지 않는 손으로 나는 댓글창을 눌렀다. 커서가 깜빡거렸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쳤다. 현관 비밀번호 오늘 안에 바꿀게.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을까 말까 잠깐 고민했지만 그냥 그대로 보냈다. 한 줄짜리 문장. 그게 댓글창에 툭 떠올랐다. 현관 비밀번호 오늘 안에 바꿀게. 순간 댓글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사실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겠지만 내 눈에는 내 문장만 보였다. 그리고 조금 뒤 다른 사람들도 와 와이프 떴다. 와 세다 와이프님 뀨요. 야 이거 진짜 끝났다 민재야 꺼라 진짜. 라이브 화면 속에서 민재가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다. 그러다 내 아이디와 댓글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무언가를 뱉었다. 소리는 잘 안 들렸지만 입 모양이 분명했다. 안 돼. 한순간에 그의 표정에서 모든 게 떨어져 나갔다. 자신감, 들뜸, 장난, 기대. 남은 건 오로지 공포. 그가 허둥지둥 카메라 쪽으로 다가왔다. 화면이 흔들렸다. 바닥이 보였다가 천장이 보였다가 그의 손등이 꽉 차게 비쳤다. 그리고 끊겼다. 검은 화면. 라이브 방송이 종료되었습니다. 화장실 칸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나는 변지 커버에 앉지도 못한 채 서서 한참 동안 폰을 바라봤다. 그 짧은 몇 분 사이에 내 결혼 생활의 거의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역주행했다. 처음 만난 날, 연애하던 때, 결혼식장, 신혼집 계약서에 도장 찍던 날, 헬스장에 같이 등록하러 갔던 날, 인스타 계정 처음 만들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웃던 그 얼굴. 어쩌면 이 결혼은 훨씬 전부터 끝나 있었는지도 모른다. 라이브는 그저 내가 더는 모르는 척할 수 없게 만든 증거였을 뿐. 별표. 솔직히 말하면 나는 처음부터 민재가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봤을 때 그는 그냥 조금 시끄러운 선배였다. 농구 좋아하고 사람 많을수록 에너지 높아지는 타입. 동아리 MT에서 술게임 사회 보는 걸 제일 좋아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조금 소심한 구석을 나는 좋아했다.
새벽에 통화하다 보면 남들이 있는 자리에서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을 꺼내곤 했다. 졸업하고 뭐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 부모님 기대가 부담스럽다는 말, 자기가 사실은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고백들. 근데 너 앞에선 괜히 허세 부리고 싶어. 어느 날 그렇게 말하던 그의 목소리를 아직도 기억한다. 연애 초반 그는 몸을 만들겠다고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다이어트 한다면서 치킨도 안 먹고 술도 줄였다. 나도 이제 진짜 남자답게 살아야지. 그는 웃었다. 그때만 해도 귀엽게 느꼈다. 나보다 키는 조금 크지만 어디 가서 와 대박이다 소리 들을 정도의 몸은 아니었으니까. 단백질 쉐이크 들이켜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오히려 안쓰럽고 사랑스러웠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운동 끝나고 찍은 셀카를 내게 보여주며 말했다. 야, 이거 인스타에 올려도 되냐? 나도 좀 요즘 애들처럼 해볼까? 나는 웃으면서 올려, 좋아하는 거 해봐 라고 말했다. 그 한 번의 허락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그때 몰랐다. 별표. 결혼 후 우리는 합정 쪽 오래된 빌라를 겨우 구했다. 전세 대출과 내 월급, 그의 불안정한 프리랜서 인맥을 총동원해서 맞춘 집. 월세는 아니지만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기분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집. 처음엔 그래도 조용했다. 민재는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나는 회사에 붙어 살다시피 했다. 둘이 같이 저녁에 편의점 맥주 마시며 TV 보던 시간이 좋았다. 그러다 인스타 팔로워 수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처음 1000명을 넘겼을 때 그는 거의 떨면서 내게 폰을 보여줬다. 야, 나 이제 진짜 인플루언서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웃으며 축하해, 스타님 이라고 농담했다. 그때부터 집이 조금씩 바뀌었다. 처음에는 간촐한 삼각대 하나였다. 나중에는 조명, 무선 마이크, 거치대, 각종 협찬 물품들. 우리 집이라기보다 그의 스튜디오가 되어갔다. 여기 조명 있으면 괜찮겠지? 여기는 배경이 좀 별로야. 이쪽 벽에 뭐 더 붙일까? 그의 시선은 늘 화면 기준으로 움직였다. 우리 둘이 함께 사는 공간이라는 감각은 점점 줄어들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거실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와 화면 너머 사람들의 댓글 읽는 소리. 자, 여러분, 오늘도 3도, 2도 빵빵하게 터트려 보겠습니다. 물결표. 나는 조심조심 소리를 죽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카메라 앵글 안에 내 그림자라도 비치면 그는 방송 끝나고 투덜거렸다. 아, 뒤에 사람 지나가면 집 좀 흐트러진다고 몇 번을 말해. 그냥 집인데 내가 화장실도 못 가? 잠깐만 참으면 되잖아. 이게 내 일인 거 알잖아. 일. 그가 하는 걸 언젠가부터 우리는 그렇게 불렀다. 아직 제대로 수익도 나지 않는데도. 별표 어느 날 나는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밤늦게까지 준비한 제안서 덕분이었다. 팀 단톡방이 축하 메시지로 가득 찼고 부장님도 이번 건 지현 씨 공이 크다고 직접 말해줬다. 집에 돌아와 그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 들뜬 마음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거실에서는 또 라이브를 하고 있었다. 화면 속 민재는 땀에 젖은 운동복 차림으로 팔 근육을 보여주며 떠들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혹시라도 방송에 방해되지 않게 발끝으로 걸어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 화면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제 와이프는요, 완전 회사형 인간이에요. 맨날 야근하고 일 얘기만 하고. 열심히 사는 건 좋긴 한데 좀 재미가 없달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에너지 담당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헤헤헤헤를 도배했다. 일충이 그래도 돈 많이 벌어다 주면 좋지 뭐. 형, 와이프 공무원임? 그가 웃으며 말했다. 아니, 공무원은 아니고 그냥 회사 대리? 과장? 나중에 부장 되면 내가 집에서 살림해야겠어. 헬스장이나 다니면서. 사람들이 또 웃었다. 나는 현관에서 굳어버렸다. 문도 아직 제대로 닫지 않은 채. 그 말은 그냥 농담이었다. 방송용 멘트일 뿐이었다. 하지만 농담에도 사람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그날 밤 밥을 먹으면서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나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방송에서? 왜?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현실감 있다면서. 다 부러워해. 와이프도 있고 하고 싶은 일 하는 남자라니.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일만 아는 사람인 것처럼. 아, 또 시작이다. 그가 짜증 섞인 웃음을 흘렸다. 너 왜 이렇게 예민해졌냐? 방송에서 뭐라 좀 하면 어때?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 우리 둘만 알면 되지. 우리 둘만 알면 되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나와 그 사이의 경계가, 화면 밖과 화면 안의 경계가. 별표 버니. 버니를 처음 제대로 인식한 건 어느 밤이었다. 그날도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 거실 조명이 켜져 있었다. 민재는 소파에 앉아 폰을 보고 있었다.
땀이 마른 운동복 바지, 그냥 티셔츠 차림. 오늘 라이브 안 해? 내가 물었다. 했지. 너 늦게 들어왔잖아. 그는 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때 문득 그의 얼굴에 떠있는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화면 속 댓글을 읽으며 혼자 피식피식 웃고 있었다. 내 앞에서 요즘 거의 보여주지 않던 약간 쑥스럽고 설레는 표정. 나는 일부러 물었다. 뭐가 그렇게 웃겨? 그가 폰을 살짝 돌려 보여줬다. 인스타 DM창. 맨 위에 떠있는 이런 하나. 버니 토끼 얼굴. 오늘 어깨 진짜 미쳤던데요. 영상 저장 안 해요? 퓨후. 그 아래에 길게 이어지는 대화가 보였다. 민재. 저장하면 나중에 다들 흑역사라고 놀릴걸요? 큐쿠. 버니 토끼 얼굴. 전 좋은데요. 호호. 다음에 어깨 루틴 저도 알려주세요. 민재. 시간 되면 같이 운동하죠 뭐. 나는 대화창에서 굳이 내 눈을 피하는 그의 손가락을 봤다. 회원이야? 내가 물었다. 응, 헬스장 회원. 그냥 진짜 운동 열심히 하는 그런 동생. 이모티콘은 좀 과한데? 말이 나와버렸다. 그가 한 번에 얼굴을 찌푸렸다. 지연아, 진짜 왜 이래? 요즘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해. 그냥 팬이야, 팬. 인플루언서랑 팬 사이에 그런 거 없어. 본인이 인플루언서야?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의도보다 훨씬 날카롭게 들렸다. 그는 폰을 탁 내려놓았다. 야, 너 진짜 나 무시하는 거냐?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한 번도 얘기 안 했잖아.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밤늦게까지 톡하는 거 솔직히 기분 좋을 수가 없지. 그가 소파 등받이에 몸을 깊이 기댔다. 너 진짜 불안한 거야? 아니면 그냥 나 못되게 굴고 싶은 거야? 나는 그냥 이런 거 다른 부부들은 싸우지도 않을 거야. 남편이랑 여자 회원이랑 운동 얘기 좀 하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불편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괜히 더 싸우고 싶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내 감정이 늘 예민함으로 치부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그의 태블릿에 인스타 알림이 떠올랐다. 잠금도 안 걸려있는 화면이었다. 버니 토끼 얼굴. 오늘 향수 뭐예요? 헬스장 전체가 형 냄새였음. 크크. 나는 천천히 화면을 내려봤다. 그 아래에 민재의 답장이 있었다. 민재, 너한테만 날려고 뿌렸는데? 큐큐. 그 말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딱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샤워기 소리가 나는 화장실 쪽을 한번 바라봤다가 다시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조용히 화면을 꺼버렸다. 그때는 아직 결혼을 포기할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눈을 감아버렸다. 아무것도 못 본 척,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나를 저 화장실 칸한 인스타 라이브 화면 앞까지 데려온 셈이었다. 별표 화장실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나는 겨우 칸을 나와 세면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생각보다 멀쩡했다. 울지도 않았고 화장도 거의 지워지지 않았다. 단지 눈밑이 조금 파랗게 죽어있을 뿐. 폰은 계속 진동했다. 카톡, 인스타, 문자, 온갖 알림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었다. 머리 위 형광등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부장님께 카톡을 보냈다. 잠깐 집에 다녀와도 될까요? 답장은 바로 왔다. 당연하지. 오늘은 그냥 들어가. 내일 얘기하자. 운전할 수 있겠어? 네. 그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그 문장을 2번, 3번 읽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오몽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무너지면 안 됐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 가방을 챙겼다.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옆팀 동기가 힐끔 날 보더니 말했다. 야, 지연아, 너 그거 봤어? 인스타 난리 났던데? 나는 그냥 나중에 얘기하자 라는 말만 남기고 최대한 평온한 얼굴로 회사를 나왔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이상하리만큼 담담했다. 울고불고 하는 여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미 결심을 마친 사람 같았다. 별표. 지하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타자마자 나는 폰을 비연기 모드로 바꿨다. 너무 많은 알림 소리 속에서는 내 생각이 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여의도에서 합정까지 가는 길은 평소엔 지겹도록 익숙한 출퇴근 코스였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것이 낯설었다. 마치 다른 사람 인생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 한남대교 위에서 차창 밖을 보니 한강이 회색빛으로 반짝였다. 강 위를 떠다니는 배들, 둔치에서 뛰는 사람들, 퇴근길 고속도로에 줄 서 있는 차들. 세상은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오직 나만 지나치게 선명해진 현실 위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합정역 근처에 차를 대고 집까지 걸어 올라가는 동안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생각을 시작하면 발이 멈출 것 같아서.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문은 열려 있었다. 안에서 인기척이 났다.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 서랍 여닫는 소리. 그가 나올 줄 알았는데 대신 문이 조심스럽게 더 열렸다. 지연아. 민재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라이브에서 보던 그 표정이 아니었다. 눈밑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고 입술 주변에 잔주름이 생겨 있었다. 당황과 두려움, 그리고 억울함이 섞인 얼굴. 우리 얘기 좀 하자. 비켜줘. 놀랍게도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가 한 발짝 물러났다. 나는 집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바로 코끝에 닿는 그 향수 냄새. 내가 싫다고 할 때마다 한 번만 더 뿌려볼게 라며 웃던 그 향. 현관에서 오른쪽으로 난 복도로 향기가 길처럼 깔려 있었다. 향기를 따라 거실로 걸어갔다. 거실은 라이브 때 보던 모습 그대로였다. 링 조명이 아직 켜져 있었고 카메라는 삼각대 위에서 반쯤 꼬꾸라져 있었다. 소파 위에는 널브러진 티셔츠와 어디선가 급히 숨기려다 실패한 것 같은 여자 가디건 한 벌. 내가 그걸 집어들자 민재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거 친구 거야. 그냥 잠깐 들렀다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디건 안쪽 상표택을 봤다. 헬스장에서 자주 보던 그 브랜드, 버니가 늘 입고 다니던 그 스타일. 민재야, 나는 가디건을 조용히 접어 소파 위에 올려두었다. 지금부터 거짓말하면 안 돼. 그가 입술을 깨물었다. 나 라이브 진짜 실수였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방송 끈 줄 알고. 누굴 부른 건 실수가 아니잖아. 그는 대답 대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지연아, 우리 사이 요즘 솔직히 좀 이상했잖아. 너도 알잖아. 나 그냥 외로워서 그랬어. 외롭다는 말이 이렇게 역겨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외롭다고? 나는 피식 웃었다. 외로우면 카메라 끄고 나한테 말했어야지. 나 힘들다. 나 불안하다. 나 요즘 무섭다고. 근데 넌 그 말 대신 팬이랑 카톡하고 불 꺼진 집에 여자 부르려고 했지. 그가 다급하게 손을 내저었다. 그렇게까지 간 건 아니야. 걔가 그냥 장난으로, 나도 그냥 헛소리로. 장난으로 현관 비밀번호 얘기하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나는 그의 폰을 가리켰다. 아까도 카톡 왔던데. 보여줄래? 프라이버시가 있지 그래도. 프라이버시? 이번엔 아예 웃음이 나왔다. 6,000명 앞에서 한 짓이 갑자기 프라이버시가 되냐? 그는 결국 폰을 꺼냈다. 잠금 해제 화면에 떨리는 손가락이 지나갔다. 카톡 창이 열렸다. 맨 위에 떠있는 이름, 버니토끼 얼굴, 헬스장. 그 아래 마지막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버니토끼 얼굴. 지금 도착했어요. 문 열어줘요. 커지는 하트. 그의 손가락이 허둥지둥 메시지를 위아래로 스크롤했다. 봐봐. 진짜 별거 없어. 그냥 운동 얘기, 식단 얘기. 나는 그 손가락을 붙잡았다. 그는 놀라 내 눈을 봤다. 민재야, 이제 괜찮아. 안 봐도 돼. 뭘 안 봐도 돼? 나 진짜로 이미 다 봤으니까. 나는 그의 손에서 폰을 천천히 빼앗았다. 라이브로. 순간 그의 표정에서 마지막 변명조차 사라졌다. 남은 건 죄책감도 아니었다. 현실을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비겁한 얼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가 낮게 말했다. 내가 진짜 잘할게. 방송도 줄이고 PT도 줄이고 너랑 시간 보내고. 나는 현관 쪽으로 걸어가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작은 공구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안에 있던 작은 드라이버를 꺼내 현관 비밀번호 키패드 아래 작은 나사를 건드렸다. 뭐 하는 거요? 그가 다급하게 물었다. 말했잖아. 나는 키패드를 뒤로 젖혔다. 비밀번호 바꾼다고. 지연아, 진짜로 그럴 거야?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너는 방송에서 맨날 그러잖아. 나는 고개를 들었다. 몸은 솔직하다고, 거짓말 못한다고. 근데 그 몸을 어디에 갖다 쓰고 있었는지는 오늘 다들 봤지.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한 걸음 물러났다. 비밀번호 바꾸고 나면 나 들어올 수는 있는 거야? 그가 물었다. 아니면 완전 끝이라는 거야? 끝이야. 나는 숫자 버튼을 꾹 눌렀다. 이미 오늘 끝났어. 그냥 내가 이제서야 인정하는 것뿐이지.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했다. 내가 아는 숫자 조합, 내가 선택한 날짜와 숫자들로. 그는 아직도 뭔가 말하려 애썼다. 나 진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그날 그냥 기분이 나도 모르게. 민재야.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라이브를 안 켰어도 넌 오늘 똑같이 했을 거야. 내가 모르는 상태로. 차이가 있다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모르는 척을 안 한다는 거. 그 말에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미안해. 비로소 그 말이 나왔다.
진짜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말 카메라 앞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옷 몇 벌과 세면도구, 노트북과 중요한 서류들만 대충 챙겨서 가방에 넣었다. 옷장 문을 열 때마다 두 사람이 함께 산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다. 같이 맞춰 산 잠옷, 커플 티셔츠, 여행 가방.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않으려고 시선을 바닥에 두고 움직였다. 거실로 나와 가방을 매자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연아, 사람들 시선 너무 신경 쓰지 마. 다 잊혀져. 인터넷은 빨라. 우리끼리만 잘하면. 늘 그러더라. 나는 문을 열며 말했다. 남들은 금방 잊는다고. 근데 나는 내 삶이야. 내가 잊을지 말지 내가 결정하는 거야. 현관 문턱을 넘어서면서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별표 집을 나와 차에 올라타자 폰을 다시 켰다. 비행기 모드를 풀자마자 미친 듯이 알림이 쏟아졌다. 카톡, 인스타 DM, 문자, 전화, 숫자가 폭발하듯 올라갔다. 통화 23건, 부재 중 엄마 통화 17건 부재 중 민재 카카오톡 친구들 99 플러스. 인스타그램 언급 1273건. 21번 깊게 들이쉬고 나는 인스타를 눌렀다. 첫 번째로 뜬 건 어떤 유튜버의 쇼츠였다. 제목, 남편이 인스타 라이브 끄는 걸 까먹으면 생기는 일, 실화. 썸네일에는 민재가 내 댓글을 발견하고 얼어붙은 순간이 캡처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과장된 표정으로 입을 틀어막는 유튜버 얼굴.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영상이 살짝 재생되었다. 사람들의 웃음 섞인 채팅, 유튜버의 와, 이거 진짜 레전드다 라는 목소리. 나는 재빨리 영상을 끄고 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피드 곳곳에, 릴스 곳곳에, 추천 영상 목록 곳곳에 그 사건이 떠 있었다. 누군가는 내 댓글을 스크린샷 떠서 올려놨다. 현관 비밀번호 오늘 안에 바꿀게. 그 밑에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다. 샵 레전드 댓글, 샵 현관 비밀번호, 샵 자기 인생 지키기 이상했다. 분명히 그 문장을 쓴 건 나인데 내 감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 문장을 재미있어 했고 속 시원해 했고 짤로 소비했다. 내 결혼의 장례식이 누군가에겐 하루치 웃음거리였다. 그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또 왔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지원아, 엄마 목소리는 떨렸고 동시에 이상하게 차분했다. 어디야? 운전 중은 아니고 차 세워놓고 있어. 뉴스는 아니고 인터넷에 떠도는 거 그거 다 사실이야? 나는 눈을 감았다. 한강이 다시 눈앞에 떠올랐다. 응.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엄마가 말했다. 잘했어. 뭐가? 비밀번호 바꾼다고 한 거.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인간은 문 앞에라도 못 서게 해야지.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울음이랑 섞인 이상한 소리였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모를 수 있어. 당연하지. 엄마가 숨을 내쉬었다. 근데 하나는 알아야 해.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너 말고 딱 한 사람뿐이야. 눈물이 뚝 하나 떨어졌다. 운전대 위에 둥그렇게 맺혔다. 잠깐 엄마 집으로 올래? 방 비워놓을게. 아직은 잘 모르겠어. 일단 좀만 혼자 있고 싶어. 알겠어. 엄마는 더 묻지 않았다. 근데 약속 하나만 해. 어디 있든 연락 끊지 말기. 응. 전화를 끊고 나니 차 안이 갑자기 넓게 느껴졌다. 그동안 항상 내 옆에 누군가가 앉아있던 자리였다. 조수석에 가방만 덜렁 놓여 있었다. 나는 그 가방을 한번 바라보다가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 이상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 나는 다른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어디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별표, 합정에서 조금 떨어진 한 주유소에 차를 세웠다. 기름을 넣고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사왔다.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 세상이 너무 일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기에 오히려 어지러웠다. 차 안으로 다시 들어와 나는 결국 인스타를 다시 열었다. 이번엔 민재의 계정으로 들어가 보았다. 마지막으로 올라온 게시물 위에 붉은색 글씨로 라이브 다시 보기가 떠 있었다. 그 옆에는 새로운 게시물이 하나 더 올라와 있었다. 사과문입니다.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눌렀다. 영상 속 민재는 우리 집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조명은 꺼져 있고 자연광만 들어와 얼굴 한쪽이 어둡게 가려져 있었다. 전형적인 사과 영상 구도. 안녕하세요. 민재입니다. 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먼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다. 코도 조금 빨갛게 보였다. 댓글창에는 이미 수천 개의 의견이 달려 있었다.
진짜 미안해요. 와이프한테도 여러분들께도 절대 의도한 일이 아니었고 제가 그냥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요즘 와이프랑 사이도 안 좋았고 서로 대화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영상을 중간에서 꺼버렸다. 외로웠다는 말을 또 들을 수가 없었다. 마치 그 두 글자가 자기 행동을 정당화해 줄 거라 믿는 사람처럼 휴대폰을 조수석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플라스틱이 툭 부딪히는 소리가 좁은 차 안에 크게 울렸다. 한동안 가만히 앉아 숨만 쉬었다. 심장이 쿵쿵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생각보다 멀쩡했다. 생각해보면 이건 갑작스런 사고가 아니었다. 천선이 오래 무너져 오던 집이 결국 어느 날 눈앞에서 폭삭 내려앉은 것뿐이었다. 나는 그 집이 무너지는 걸 너무 오랫동안 모른 척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 폐허 위에 무엇을 지을지는 내 몫이었다. 주유소에 차를 세워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주유기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가 희미해지고 편의점 자동문 열리는 소리,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트럭 지나가는 소리가 겹쳐졌다가 흩어졌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 폰 화면 안에서만 내 인생이 난리가 나 있었다. 결국 나는 인스타를 삭제하지 못했다. 대신 로그아웃했다. 지금은 그 세계에서 잠깐이라도 숨을 쉬어야 할 것 같아서 차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알림은 폭발하고 있는데 내 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울어야 할 것 같고 소리 지르고 싶기도 한데 몸이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머리가 더 맑았다. 그동안 너무 시끄러웠던 내 머릿속이 처음으로 정적을 허락한 느낌. 나는 그 고요함을 깨지 않기 위해 괜히 괜찮은 척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일단 잘 살아야지. 입 밖으로 새어나온 말이 내 귀에 낯설게 울렸다. 복수해야지도 아니고 죽어버리고 싶다도 아니고 잘 살아야지였다. 그 사실이 조금 어이없었다. 동시에 조금 다행이기도 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다가 회사 근처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이 떠올렸다. 출장자들이나 이용하는 그 흔한 체인 호텔. 화이트 침구와 너무 밝은 조명, 얇은 벽으로 유명한 그런 곳. 집에는 돌아갈 수 없었다. 엄마 집으로 가면 눈을 보자마자 울어버릴 것 같았다. 지금 울어버리면 다시 일어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내 것도 아닌 곳으로 향했다. 별표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 서 있는 직원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젊은 남자였다. 밤새 체크인 받아온 티가 나는 얼굴. 혼자세요? 그가 묻자 나는 잠깐 멈칫했다. 네, 혼자요. 그 말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지, 애가 없어서인지 누가 혼자냐고 물으면 보통 남편은 으로 말이 이어졌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혼자여였다. 카드키를 받아 방을 올라갔다. 8층. 복도를 따라 쭉 이어진 같은 디자인의 문들. 카페 뒤에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다. 812호. 문을 열자 호텔 특유의 향이 코를 스쳤다. 사람 냄새는 없고 세제와 섬유 유연제와 공기청정기 냄새만 있는 방.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때서야 온몸에 힘이 풀렸다. 천장을 보며 누워있는데 폰이 다시 진동했다. 화면만 켜두고 알림창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봤다. 카카오톡이 가장 위에 있었다. 하나? 야, 너 괜찮아? 나 진짜 방금 영상 보고 심장 멎는 줄 알았어, 수진. 전화 좀 받아, 퓨퓨. 팀 단톡방. 민재 라이브 캡처 사진과 함께. 이거 진짜 지연 남편이야? 그 아래 엄마, 작은 이모, 대학 친구들, 심지어 몇 년 동안 연락 안 했던 동창들까지. 야, 너네 릴스 보고 알았냐? 야, 이거 진짜 네 남편 맞냐? 나 믿고 싶지 않은데 언니? 뭐 필요하세요? 제가 회사 가서 욕이라도 해줄까요? 나는 카톡창을 닫고 인스타를 다시 열었다. 몇 시간 사이에 팔로워 수가 이상하게 늘어 있었다. 내 계정에는 늘 사진 몇 장과 소소한 일상 올린 것뿐인데 당신을 태그했습니다. 알림이 수백 개였다. 오늘자 레전드 와이프 댓글 크크크 진짜 멋있다. 샵 현관 비밀번호 오늘 바꿀게. 이 언니 인생 다시 산다. 리을. 누군가 내 계정에서 예전 사진을 찾아내 이분이 그 와이프예요 라며 퍼뜨려놨다. 몰래 숨어 살던 내 일상 계정이 갑자기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다. 내 얼굴 아래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달아놓고 있었다. 되게 착하게 생기셨는데 이런 분 대신하는 남편이라니 진짜 저 와이프라서 저렇게 쿨하게 말한 듯.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건 너무 센 거 아님? 마지막 댓글이 눈에 들어왔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건 너무 센 거 아님? 그 말에 순간 심장이 찌릿했다.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왔다. 그런데 금세 또 다른 댓글이 달렸다. 망 씨는 남편이 알아서 자초한 거고요. 와이프는 그냥 사실만 말했을 뿐. 또 누군가. 언제부터 바람 피우는 놈 체면까지 우리가 챙겨줘야 됨. 크크. 한참을 댓글들을 읽다가 나는 결국 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이건 나 혼자 겪는 일이 아니었다. 그게 조금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세상 어딘가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내 사건 위에 겹쳐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남의 일을 소비하는 동시에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반응하고 있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이미 상징이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현관 비밀번호 오늘 안에 바꿀게. 사람들은 그 한 문장을 캡처해서 스티커처럼 여기저기 붙이고 있었다. 마치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슬로건이 된 것처럼. 나도 바꿔야겠다. 현관 비밀번호. 그 댓글을 보고 나는 작게 웃었다. 동시에 가슴이 조금 쓰렸다. 그 집은 이제 정말 내 집이 아니게 될 텐데. 별표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심장이 먼저 깨어난 것처럼. 하얀 호텔 천장이 복잡하게 내려다 보였다. 잠깐 혼란이 밀려왔다. 여기 어디지? 왜 집이 아니지? 그 다음에 어제 일이 한꺼번에 머리를 덮쳤다. 나는 이불을 얼굴까지 끌어올렸다가 숨이 막혀 그대로 내렸다. 출근을 해야 할까? 아니면 연차를 내야 할까? 부장님이 어제 내일 얘기하자고 했다. 회사에 가면 사람들 눈을 어떻게 마주쳐야 할지 상상도 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출근을 했다. 도망치듯 연차를 쓰고 숨어버리면 이 일이 전부 내 잘못인 것 같아질 것 같았다. 내가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처럼. 잘못한 건 내가 아닌데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다. 회사에 도착해 사무실 문을 열자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모니터를 보는 척하면서도 동시에 나를 한 번씩 힐끔거렸다. 일부러 너무 태연한 척하는 사람도 있었고 두 눈이 동그래져 어제 그거 맞았냐? 라고 묻고 싶은 걸 간신히 참고 있는 얼굴도 있었다. 나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걸어갔다. 바로 그때 부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불렀다. 지연 씨, 잠깐 내 방으로 올래? 회의실 문이 닫히자 그제야 그녀의 얼굴에 있는 진짜 표정이 보였다. 어제보다 더 단단해진 눈빛. 어제 집에는 잘 갔어? 네, 호텔에 잠깐 묵었어요. 잘했네. 부장님이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그 집에서 바로 자는 건 나 같아도 싫었을 거야.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가 어디까지 물어봐도 돼? 편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나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차피 다 본 거잖아요. 부장님이 입술을 한번 깨물었다. 그래, 그럼 결론부터 묻자. 어떻게 할지 대충 마음은 정했어? 이혼할 거예요. 말이 너무 빨리 튀어나와서 나도 놀랐다. 부장님의 눈이 살짝 커졌다가 이내 곧 작게 끄덕였다. 그래, 그게 맞을 것 같네. 그녀는 내 앞에 사직서 양식이 아닌 A4 용지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건 우리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상담 프로그램 안내야. 외부 심리상담센터랑 제휴 맺은 거. 필요하면 예약 잡아줄게. 개인 사정이니까 회사 사람들한텐 내가 대충 얘기해 놓을게. 근데 부장님이 잠시 멈췄다. 절대 네가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야. 회사에서도 이 일로 너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 없도록 내가 앞장설 거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불쑥 치밀어 올라왔다. 회사에서, 상사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 몰랐다. 늘 KPI와 실적만 얘기하던 사람이 내 사생활에 이렇게 명확한 편을 들어줄 줄은.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겨우 그 말만 했다.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니까. 부장님은 잔호했다. 일단 오늘은 자리에서 일하는 척만 해. 보고서니 뭐니는 다 미뤄도 돼. 머리 복잡할 텐데 괜히 엑셀 들여다보다가 더 어지러워질 거야. 나는 웃음 반 눈물 반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별표 점심시간. 회사 사람들 중 몇 명이 다가왔다. 모두 조심조심한 표정이었다. 마치 큰 수술을 받은 사람한테 괜찮냐고 묻는 것처럼. 지연아, 우리 어제 그거 우연히 봐버렸어. 아기는 없었어, 진짜로. 야, 너 진짜 내가 다 뒤집어 엎고 싶더라. 언니, 뭐 필요하시면 말만 해요. 이혼 전문 변호사도 알아봐 드릴 수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과 위로는 고마웠다. 하지만 동시에 숨이 조금 막히기도 했다. 내가 원해서 생긴 관심이 아니니까. 그래도 분명한 건 하나였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모두 내 편이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상황에서 너도 좀 잘못한 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은 눈에 띄는 범위 안에는 없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별표, 집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다. 합정 빌라는 전세였다.
계약서 명의는 둘 다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대출도 둘이 같이 받았고 이혼을 하려면 이 문제부터 정리해야 했다. 저녁에 엄마가 지인 통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강남역 근처 유리창이 번쩍이는 빌딩 10층. 가사 전문 로펌이라는 간판 아래 깔끔한 안내판이 있었다. 이혼 상담 받으러 로펌에 들어가는 건 마치 병원에서 큰 수술 예약하러 가는 느낌이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분명히 나를 살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덜덜 떨리는 그런 일. 변호사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단정한 정장에 짧은 단발머리. 명함에는 가사 상속 전문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다. 일단 마음고생 많으셨겠어요. 그가 차분히 말했다. 지금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그 건이 의뢰인님 남편분 맞으신 거죠? 네, 나는 대답했다. 그 댓글 쓴 사람도 저고요. 변호사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속 시원해하던 사람 많더라고요. 그게 웃긴 게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전 그게 속 시원하려고 쓴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더 이상 모르는 척하기 싫어서. 그게 바로 건강한 방어예요. 변호사가 말했다. 여기까지 오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녀는 사건 경위를 자세히 물었다. 결혼 기간, 혼인 생활 중에 있었던 일들, 경제 상황, 자녀 유무, 남편의 바람 정황, 증거 유무. 라이브 방송 녹화본은 갖고 계세요? 그녀가 물었다. 네, 사람들이 많이 퍼날라서 삭제해도 어딘가엔 계속 남을 거예요. 그렇겠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그게 부정행위 입증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실제 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무겨도 판사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와이프 없다, 야근이다, 집으로 와라 이런 발언 자체가 문제죠. 판사들도 바보가 아니다. 그 말에 막연히 무서웠던 법이 조금 사람처럼 느껴졌다. 누군가의 상식과 누군가의 분노가 법 안에서도 살아있다는 느낌. 변호사는 내게 몇 가지 선택지를 설명했다. 협의 이혼으로 갈지 소송으로 달지, 위자료 청구 가능성과 금액 범위, 전세 보증금과 대출 처리 방법. 남편분이 잘못을 인정하고 조용히 합의해주면 기간이 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다. 근데 지금 상황이라면 그분이 자기 이미지를 지키려고 괜히 이건 불륜이 아니라 오해였다고 버틸 수도 있겠네요. 요즘 그런 분들 많아요. 본인이 방송에서 한 말들까지 컨셉이었다고 우기기도 하고. 나는 피곤하게 웃었다. 그 사람이라면 진짜 그럴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사과 영상에서 우리 사이가 원래 안 좋았다고, 외로웠다고, 장난이었다고 몇 번이나 말하더라고요. 그럼 오히려 좋아요. 변호사는 태연하게 말했다. 그 영상도 증거로 쓰면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도 재판부가 다 보고 판단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혼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동안 감정 기복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잠시 창밖을 봤다. 강남역 사거리 위에 수많은 차와 사람들이 미어터지고 있었다. 빨간 신호등, 파란 보행자 신호, 커피 들고 빠르게 걷는 사람들.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히 말했다. 근데 그래도 할 거예요. 그 사람 옆에서 다시 모르는 척하며 사는 것보단 나을 테니까. 변호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그게 훨씬 낫죠. 나머지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별표 이혼 절차를 시작한 뒤 나는 다시 호텔 생활로 돌아갔다가 결국 오피스텔을 구했다. 망원동에 있는 오래되진 않았지만 좁은 원룸형 오피스텔.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계약서에 내 이름만 적혀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다. 보증금을 넣고 잔금을 치르는 날 부동산 아저씨가 말했다. 요즘은 혼자 사는 직장인들 많이 들어와요. 망원동이 살기 좋아. 시장도 가깝고 카페도 많고. 나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새 집으로 올라가는 동안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마치 처음 자취하던 20대 초반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 그땐 설렘이 더 컸지만 지금은 설렘과 두려움이 반반 섞여 있었다. 문을 열자 아무것도 없는 방이 눈앞에 펼쳐졌다. 하얀 벽, 작은 주방, 샤워부스와 변기가 함께 있는 욕실. 창 밖으로는 망원시장 쪽 간판들이 줄지어 보였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인가? 작게 중얼거려 봤다. 방 한가운데에 서서 천천히 한 바퀴 돌았다. 민재의 물건이 단 하나도 없는 공간. 헬스 장갑도 프로틴통도 링 조명도 어디에도 없었다. 오로지 나만 채울 수 있는 빈칸들. 이사 첫날 밤 나는 장판 위에 이불 하나만 깔고 누웠다. 아직 침대도 오지 않았고 가구 배달도 몇 날 며칠 걸린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 이 허전함이 나쁘지 않았다. 자리 잡기 전에 어수선함.
그냥 삶이 다시 시작되기 직전의 공기. 날짜를 세어보니 라이브 사건이 터진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다. 시간은 동시에 너무 빨리, 너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 사이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중이었다. 별표. 어느 새벽 잠이 오지 않아 폰을 다시 잡았다. 검색창에 내 이름을 쳐본 건 아니지만 자동 완성으로 올라오는 걸 보지 못할 수는 없었다. 강민재 라이브, 와이프, 현관 비밀번호, 오늘 안에 헬스 인플루언서 불륜 의혹,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사라졌지만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이름들은 여전히 어딘가에 기록되고 있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내 일이 올라와 있었다. 와이프 댓글 하나로 레전드 찍은 남자, 헬스 인플루언서 불륜 방송 사건 총정리. 그 와이프 인스타 들어가 봤는데 글마다 누군가는 내 편을 들고 누군가는 둘이 알아서 할 일인데 왜 공개적으로 저렇게까지 라며 혀를 찼다. 누군가는 그래도 라이브 끄는 걸 깜빡한 건 좀 불쌍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바람피는 놈 불쌍할 구석 찾지 말라고 응수했다. 어느 글의 댓글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와이프 입장에서 제일 최악이 뭔지 알아? 바람 폈다는 사실보다 자기 인생이 인터넷 컨텐츠가 됐다는 거임. 난 저분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남편 때문에 하루아침에 구경거리 된 게 너무 마음 아프더라. 나는 한참 동안 그 댓글만 바라봤다. 맞아, 바로 그거였다. 배신도 아팠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내 사생활이, 내 고통이 누군가의 하루치 구경거리가 됐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구경거리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내가 그 댓글을 읽으며 위로받은 것처럼. 이 이상한 뒤틀린 상호작용. 그걸 생각하니 이제는 이 이야기를 그냥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입으로 한 번쯤은 말해야 하지 않을까? 누군가의 편집과 자막 위에서 내 얼굴과 내 문장이 소비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내 이야기를 내 언어로. 그 생각이 올라오고 나니 머리 뒤쪽 어딘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별표. 며칠 뒤 믿기지 않는 카톡이 하나 왔다. 인스타 DM으로 먼저 왔지만 나는 DM 알림을 꺼두고 있어서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다. 버니, 밑줄, 리프트. 안녕하세요. 이런 메시지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잠깐만 얼굴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드려야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버니. 당장 욕부터 쏟아붓고 싶은 이름이었다.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제 와서 무슨 말이 필요하냐? 라고 보내고 싶었다. 그런데 그녀가 이어서 보낸 메시지가 내 손가락을 멈추게 했다. 저도 사실 속은 사람이라서요. 그 사람 말을 믿은 게 바보 같지만 그냥 아무 말도 안 남기고 끝내기엔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커서요. 부담되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나는 한참 동안 폰을 들고 있었다. 만약 이게 또 다른 피해자 코스프레라면, 만약 만나서 또 상처만 받게 된다면, 할 말 다 해버리고 후회하게 되면, 수십 가지 경우의 수가 머릿속에서 휙휙 돌았다. 하지만 결론은 결국 하나였다. 어차피 이미 내 인생은 엉망인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엉망이라면 적어도 지금부터 선택하는 건 내 몫이어야 했다.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시간이랑 장소 보내주세요. 사람 많은 카페에서 봅시다. 그녀가 보낸 주소는 홍대 입구역 근처 작은 카페였다. 인스타에서 자주 보이던 파스텔톤 벽과 펜던트 조명이 예쁜 하플이라고 불리는 곳. 다음 날 약속한 시간에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나는 바로 그녀를 알아봤다. 헬스장에서 화면 너머로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탄탄한 몸, 긴 머리를 묶어 올린 모습, 형광색 레깅스와 크롭티. 하지만 오늘 그녀는 그 모습이 아니었다. 캡모자를 눌러쓰고 회색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화장기가 거의 없었고 눈 밑에는 숙면을 못 잔 흔적이 엿보였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조지현 씨, 맞으시죠? 네, 내가 말했다. 앉아요.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앉았다. 작은 원형 테이블 위에 종이컵 2개가 놓였다. 그녀는 내가 오기 전에 이미 아메리카노를 한 잔 시켜놓고 손으로 쥐고 있으면서도 거의 마시지 못한 눈치였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진짜 죄송해요. 당연히 들을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이상하게 불편했다. 내가 유일하게 원하는 말은 아니었다. 죄송하다고 했으니 끝낼 수 있는 일이라면 애초에 이렇게 안 뵀겠죠.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왜 만나고 싶었는데요? 그녀는 종이컵 뚜껑을 만지작거리다가 손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 그 사람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나는 자동으로 비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을 보니 쉽게 비웃을 수 없었다. 너무 진심이었다. 처음엔 그냥 헬스장에서 PT 받는 선생님이었어요. 운종 알려주고 영상 같이 찍고 인스타에도 같이 올리자고 해서 찍은 거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서 콘텐츠 찍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인테리어도 괜찮고 조명도 있어서 찍기 좋다고. 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민재가 말하던 문장이 그대로였다. 우리 집 배경이 좋아서 스튜디오처럼 쓰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녀가 계속 말했다. 집에서 찍으면 와이프분이 싫어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나는 이미 다음 말을 알고 있었다. 이어지는 대사가 쉽게 떠올랐다. 와이프랑은 사실상 남남이다. 서류만 안 냈지. 우리 이미 끝났다. 요즘은 각자 산다. 그녀의 입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왔다. 그랬더니 우리 이미 따로 살아요. 집은 제 이름으로 된 집이고 와이프는 회사 근처에서 따로 지내요. 이름만 부부지 사실상 끝났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종이컵을 더 세게 쥐었다. 뚜껑이 조금 찌그러졌다. 믿었어요. 그 말을. 그녀의 눈가가 붉게 젖어갔다. 저도 바보죠. 애초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멀쩡할 리 없는데. 그런데 그때는 그냥 너무 그 사람이 잘해주는 것 같았어요. 운동도 열심히 알려주고 인스타에도 자주 올려주고 저도 팔로워 늘어나는 게 좋았고 스스로를 향한 혐오가 그녀의 얼굴에 가득했다. 나는 한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그제인가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라이브 영상이 터지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 와이프 야근이라 집에 없다고 말하는 걸 듣고 심장이 떨어졌어요. 제가 알던 이야기랑 너무 달라서. 그녀는 눈물을 꾹 참으려고 애쓰는 표정을 지었다. 그날 저 집 앞까지 갔었어요. 우리 집 앞까지요? 내가 되물었다.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카톡으로 도착했어요 라고 보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인스타 DM으로 링크가 하나 온 거예요. 아는 동생이 이거 너 아니냐면서. 라이브 녹화본 링크였어요.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거기서 그 사람이 와이프 야근이라고 말하는 걸 듣고 그대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댓글창에 현관 비밀번호 오늘 안에 바꿀게 뜨는 거 보고 그제야 완전히 알았어요. 제가 그냥 누군가의 남편이랑 놀고 있었던 거구나.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장면을 그녀의 시선으로 상상해봤다. 우리 집 앞 복도, 엘리베이터 앞, 폰 화면 속 라이브, 그리고 내가 쓴 댓글. 그래서 그냥 도망쳤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날 밤 집에 와서 울다가 다음날 인스타를 켰더니 세상이 뒤집혀 있더라고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문질렀다. 사람들이 절 욕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욕먹어도 싸죠. 그런데 진짜 인정하고 싶은 건 저도 속은 피해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래서 그냥 최소한 그 당사자한테만 말하고 싶었어요. 당사자라면 내가 입꼬리를 올렸다. 네, 그녀가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연락드렸어요. 욕하셔도 돼요. 뺨 때리셔도 되고 물 끼얹으셔도 돼요. 그래도 모르고 한 거랑 알고도 한 건 다르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 나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말이 거짓인지 진심인지 구분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사람의 표정에는 살면서 겪은 수많은 후회와 자기 변호가 미세하게 쌓여있는 법이다. 나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요즘 들어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녀였다면 나도 똑같이 속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민재는 남을 설득하는 데에만큼은 꽤 능숙한 사람이다. 특히 자신을 불쌍하게 만들고 상대를 보호해주고 싶게 만드는 데에. 저도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당신 욕을 제일 많이 했어요. 한 가정 박살내는 여자, 남의 남편 건드리는 년, 머릿속에서 온갖 욕이 다 올라왔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종이컵을 더 꽉 쥐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는 말을 천천히 이어나갔다.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해야 할 이유보다 그 사람을 싫어해야 할 이유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녀가 느리게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그래서 때리진 않을게요.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눈물과 웃음이 섞인 얼굴. 대신에 우리 둘 다 다시는 이런 부류의 사람에게 속지 맙시다.
내가 손을 내밀자 그녀는 잠시 놀란 눈으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돼요? 그녀가 물었다. 언니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혼할 거예요. 나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이미 변호사도 찾았고요.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잘하셨어요. 내가 웃으며 되물었다. 너는? 그녀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저도 그 사람 번호 다 차단했어요. 헬스장도 옮길 거고요. 인스타 팔로우도 끊고 그 사람 눈에 띄는 자리엔 다시는 서고 싶지 않아요. 한참을 더 얘기했다. 그녀가 어떻게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지, 왜 그렇게 팔로워에 집착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잃어갔는지. 그리고 나도 얘기했다. 회사에서의 내 삶, 민재의 방송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느꼈던 고립감. 그가 점점 카메라를 더 사랑하게 될수록 내가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느낌. 둘이 앉아있는 모습은 누가 봐도 이상했다. 헬스 인플루언서 불륜 사건의 당사자 2명. 하지만 카페 안에 있는 사람들 중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우리 둘 사이에만 진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카페를 나와 헤어지기 전 그녀가 말했다. 언니, 진짜 나중에 언니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용하고 평범한 행복이요. 그 사람이랑 찍던 영상들보다 더 좋은 장면들이 언니 인생에 자꾸 생겼으면 좋겠어요. 너도? 내가 답했다. 제발 이번엔 자기 인생을 컨텐츠로만 쓸지 말고 내 삶으로 먼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서로에게 다시 연락할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이 내 마음속에서 의외로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리란 건 그때는 몰랐다. 별표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더 오래 걸렸다. 민재는 처음엔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더니 내 변호사 측에서 위자료 금액과 전세 보증금 분할안을 보내자마자 태도를 바꿨다. 이 정도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나도 피해자가 맞다. 온라인에서 욕먹은 건 나지? 너 아니지 않냐? 그는 여전히 자신을 피해자라고 믿고 있었다. 인생 망했다는 표현을 자주 썼다. 한번 실수한 걸로 다들 너무 몰아붙인다고도 했다. 카카오톡으로 날아온 그의 메시지들을 변호사에게 보여주자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답장도 최소한으로만 하시고요. 법대로 하자고만 하세요. 그래서 나는 그 말대로 했다. 민재가 우리 아직 정식으로 불륜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면 과한 거 아니냐고 보낸 메시지에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얘기합시다 라고만 답했다. 어느 날 밤 그가 마지막으로 긴 메시지를 보냈다. 지연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해.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인터넷이 너무 키워버린 것도 있잖아.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우리 둘이서 천성이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댓글까지 달아서 나를 그렇게 만든 거야? 나는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다. 나를 그렇게 만든 거야. 그가 말하는 그렇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조롱의 대상, 밈, 짤, 실패한 인플루언서. 그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결혼이 아니었다. 그의 이미지였다. 나는 결국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에게 그 메시지를 그대로 캡처해 넘겼다. 협의가 힘들어 보이네요. 변호사는 짧게 평했다. 소송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대신 결혼을 끝내기 위해 싸우게 될 줄이야. 인생은 정말 예상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별표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고 변호사 사무실이 내 이름으로 된 서류들을 왔다 갔다 보내는 동안 내 일상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오피스텔 주변 망원시장은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었다. 작은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야채가게 아줌마들은 늘 큼직한 목소리로 서로를 불렀다. 언니, 오늘 깻잎 좋아. 고등어 싱싱해요. 저녁 뭐 해 먹을 거야? 퇴근길에 시장을 지나가다가 나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곤 했다. 저녁 뭐 해 먹을 거야? 라는 질문이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었다. 민재와 살 때는 저녁 메뉴 결정권이 대부분 그에게 있었다. 오늘은 닭가슴살, 오늘은 샐러드, 오늘은 탄수화물 줄여야 했어야 했는데 너무 먹었으니까 그냥 프로틴바 하나만 먹자. 나 혼자 살게 되자 나는 저녁 메뉴를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고를 수 있게 되었다. 처음 며칠은 그냥 컵라면만 먹었다. 요리를 하려니 귀찮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혼자 먹는 밥상을 차리는 게 어색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장에서 봄동이 세일하는 걸 봤다.
갑자기 엄마가 해주던 봄동 겉절이가 생각났다. 나는 봄동 한 포기를 쌌고 집에 돌아와 유튜브에서 레시피를 찾아보며 작은 양푼에 양념을 비볐다. 마늘과 고춧가루, 참기름 냄새가 오피스텔을 가득 채웠다. 그 냄새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때 처음 알았다. 밥 한 공기에 봄동 겉절이랑 계란 후라이 하나. 그게 그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다. 밥을 먹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졌다. 슬퍼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살아있다는 감각이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라서 내 인생이 다시 컨텐츠가 아니라 식사와 집과 잠과 출근 같은 구체적인 것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별표 회사 생활도 조금씩 평온해졌다. 처음 한두 주는 사람들이 내 눈치를 많이 봤다. 회의에서 내 의견이 나오면 다들 너무 진심으로 들어주는 느낌이 날 정도였다. 괜히 내가 상처받을까봐 신경 쓰는 티가 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다시 자기 일에 바빠졌다. 내 사견은 어느 정도 한때 회사 사람들도 봤던 인터넷 이슈 정도로만 남았다. 가끔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취해서 야, 그때 진짜 레전드였다 라고 말하려다 옆 사람이 옆구리를 쿡 찔러 말리는 정도. 그리고 어느 날 오후 부장님이 나를 회의실로 다시 불렀다. 지연 씨, 이거. 그녀가 내민 건 인사발령 공지였다. 내 이름 옆에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이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축하해. 진짜요? 나는 믿기지 않아 눈을 크게 떴다. 아직 승진 시즌 아닌데? 원래는 다음 분기 때 올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프로젝트들 정리된 거 보고 위에서 그냥 앞당기기로 했어. 부장님이 웃었다. 회사 일 열심히 한 사람한테 인생이 좀 꼬였다는 이유로 보상을 미루는 건 불공평하잖아. 나는 그 자리에서 거의 울 뻔했다. 사람들이 날 불쌍해서 올려준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일을 인정해줘서 올려준 승진이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회사 밖에서는 내 이름이 현관 비밀번호 바꾼 여자로 불리고 있었지만 회사 안에서는 여전히 보고서 잘 쓰는 사람, 프로젝트 잘 끌고 가는 사람이었다. 그 사실이 나를 다시 조금 안심시켰다. 나는 그 사람 아내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었다. 거대한 폭발 속에서 잊고 있던 사실이었다. 별표 어느 날 밤 오피스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나는 결국 폰을 집어들었다. 계정 설정에서 로그인을 다시 했다. 내 인스타 계정, 평소에 친구들 사진이나 올리던 그 조그만 공간, 내 프로필 사진 옆에 숫자들이 다시 나타났다. 팔로워 수는 어느새 이전보다 몇 배로 늘어나 있었다. 내가 원한 적도 의도한 적도 없는 관심이었다. 나는 잠시 고민했다. 이 계정을 계속 이렇게 두는 게 맞는지, 아예 비공개로 전환해야 하는지, 계정을 지워버려야 하는지.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이미 내 이야기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 막을 수 없어. 그럼 차라리 내 입으로 얘기할까? 누군가의 리액션 영상, 자막, 억양, 악센트 속에 갇힌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목소리로, 내 말투로. 그 생각이 떠오르자 이상하게 손이 덜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폰을 창틀 위에 세워두고 인스타 스토리가 아니라 짧은 릴스를 찍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는 화장기 하나 없는 내 얼굴이 들어왔다. 뒤로는 허전한 오피스텔 벽이 보였다. 안녕하세요.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저 요즘 인터넷에서 조금 떠들썩했던 그 현관 비밀번호 댓글의 주인공입니다. 말을 이어가려다 한번 숨을 고르고 다시 시작했다. 사실 이런 영상 올리는 거 망설였어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요. 근데 제 얘기가 너무 많은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걸 보면서 제가 한 번도 제 입으로 제 이야기를 제대로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천천히 그러나 솔직하게 말했다. 남편의 바람 정황, 라이브를 통해 확인하게 된 순간, 댓글을 달기까지의 감정, 그 뒤에 쏟아진 관심과 소비, 그 속에서 느낀 수치심과 분노와 이상한 해방감. 제가 그 댓글을 쓴 건 복수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나는 화면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냥 더 이상 모르는 척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역할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고, 나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작은 부탁을 했다. 혹시라도 제 상황이 남 얘기 같지 않게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제발 너무 늦지 않게 자기 편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가스라이팅이든 바람이든 폭력이든 뭐든 누군가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곳이 더 이상 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작게 웃었다. 누군가 라이브 끄는 거 깜빡했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지는 말아주세요.
그 사람이 라이브를 끄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 눈으로 진실을 볼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이제야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녹화를 끝내고 영상 편집이라고 할 것도 없이 자막만 간단히 올렸다. 샵, 현관 비밀번호 오늘 바꿀게. 샵, 이제는 내 이야기.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나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방 안이 갑자기 좁아진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망원동 밤거리가 밑으로 펼쳐졌다. 편의점 불빛, 술집 간판, 골목 사이사이로 지나가는 사람들. 잠시 후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다. 좋아요 1, 2, 5, 10, 30. 댓글도 하나둘 달렸다. 언니 말 듣고 눈물 났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용기 낼게요. 와, 댓글 하나로만 봤을 때보다 사람 느낌이 훨씬 잘 와요. 응원할게요. 인터넷에서만 소비되던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안에 사람이 있었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됐어요. 댓글들을 읽다가 나는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세상이 갑자기 나를 구해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작은 화면 속에서만큼은 내가 관찰 대상이 아니라 화자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 현관 비밀번호 바꾼 와이트가 아니라 자기 편을 들어준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나를 조금 안심시켰다. 별표, 몇 달이 지나 이혼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나는 생각보다 담담했다. 민재는 나오지 않았다. 변호사들끼리 서류를 주고받았고 판사는 몇 가지 확인만 하고는 이상 없습니다 라는 말만 했다. 혼인관계 증명서상에 배우자란이 공란으로 바뀌는데 도장 하나면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가족관계 등본을 발급받아서 그 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배우자 없음. 이 말이 이렇게 가벼워 보이기도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기도 할 줄은 몰랐다. 오기만 하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던 감정은 오지 않았다. 대신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마치 오래 아팠던 일을 빼낸 뒤 찾아오는 텅 빈 자리의 시원함 같은. 그날 밤 나는 오피스텔 작은 냉장고에서 맥주캔을 꺼냈다. 원래 술을 절 마시는 편도 아니고 민재가 술 마시면 붓는다고 늘 잔소리했기 때문에 결혼 후에는 거의 입에 대지 않던 술이었다. 하지만 오늘만은 다르게 느껴졌다. 캔을 따는 소리가 작은 축포처럼 들렸다. 혼자 건배를 했다. 수고 많았다 나. 맥주 맛은 썩 좋지는 않았지만 목으로 넘어가는 탄산이 이상하게 짜릿했다. 나는 거실 겸 침실 겸 주방인 이 공간을 한번 둘러보고 소파 위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폰을 집어들고 계정 전환 버튼을 눌렀다. 예전에 민재와 함께 관리하던 그 공식 계정이 아직 내 로그인 목록에 남아있었다. 비밀번호는 예전과 같았다. 계정에 들어가자 몇 달 동안 활동이 뜸해서인지 팔로워 수가 많이 줄어있었다. 그래도 수만 명은 남아있었다. 피드에는 아직도 우리가 함께 눕혀두고 찍었던 예전 사진들이 남아있었다. 부부 운동 루틴, 와이프랑 다이어트 챌린지, 현관 헬스장 만들기 같은 제목들. 나는 하나씩 눌러봤다. 영상 속 나는 지금보다 조금 더 말랐고 웃고 있었고 늘 민재 옆에 서 있었다. 화면 상단에는 부부 운동하기 좋은 날 같은 자막이 떠 있었다. 이제 보니 웃고 있는 내 눈이 조금 텅 빈 것 같았다. 나는 설정으로 들어가 계정 삭제 페이지를 찾았다. 정말로 이 계정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작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되돌리고 싶지 않았다. 계속하기를 눌렀다. 몇 가지 이유를 선택하라는 문구가 나왔고 나는 다른 이유 항목에 짧게 적었다. 이 계정은 더 이상 내 삶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확인을 누르자 잠시 로딩 화면이 돌고 그 계정이 로그인 목록에서 사라졌다. 그 순간 아주 조용한 안도의 숨이 나왔다. 이제 이 계정은, 이 영상들은, 이 정체성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게 다행이라고 느껴졌다. 대신 내 손에는 아직 내 개인 계정이 남아있었다. 식탁 위 봄 좋은 겉절이 사진, 망원시장 간판, 회사 책상 위 커피잔, 새로 산 컵, 새 침구, 그리고 며칠 전 올린 짧은 릴스 영상. 나는 카메라 롤을 쭉 내려보다가 새 사진을 하나 더 찍었다. 오피스텔 창밖으로 보이는 비 내리는 골목. 가로등 빛에 젖은 아스팔트가 유난히 반짝였다. 사진 아래에 캡션을 짧게 썼다. 비밀번호도 주소도 마음도 다 새로 설정하는 중. 업로드를 누르고 나니 폰이 작게 진동했다. 누군가는 이 사진을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갈 것이다. 누군가는 공감할 것이다. 누군가는 아무런 느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상관없었다.
이제 중요한 건 누가 보는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는지였다. 창밖을 한참 바라보았다. 망원동 밤 공기가 창문 틈으로 살짝 스며들었다. 빗소리가 생각보다 잔란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민재는 라이브를 켜고 있었을지 모른다. 비 오는 날 홈트하는 법 같은 걸 따들면서. 이제 그 모든 건 나와 상관이 없었다. 이제 내 곁에는 조용히 들이마시는 숨과 향이 좋은 봄동 겉절이와 출근길 마주치는 시장 상인들의 인사와 주말에 혼자 찾아갈 영화관과 상담센터 선생님과 나누는 말들과 친구들과 카톡으로 나누는 농담이 있었다. 모든 것이 아주 평범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이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양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기 전에 문득 이런 문장이 떠올랐다. 그 사람은 라이브를 끄는 걸 잊혔지만 나는 드디어 이 이야기를 끝냈다.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꽤 오래 깊이 졌다.